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 기다렸는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승무패가 3회 2월이 되면서 23억 4천만 원이 2월이 됐고 내일 구매 마감 시간이 되면 아마 1등 당첨 금액은 2월금을 포함해서 4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 회차 역시 14경기 최종 픽은 멤버십 가족 등급 분들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고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9경기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한 달에 4,990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 영상을 중간에 광고 없이 쭉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골 때리는 TV 채널 편하게 시청하실 분들은 가족 등급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질 승무패이기 때문에 서두에 많은 말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왜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쭉 들어보시고 추가할 픽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고 변경할 픽이 있으면 변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렇죠.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노팅엄. 자, 우선 원정팀 노팅엄은 지난 시즌 임대 영입이 돼서 기가 막힌 선방 능력들을 보여줬었던 케일러 나바스 골키퍼가 임대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스날의 백업 골키퍼인 맷 터너 골키퍼 영입을 마쳤습니다. 노팅엄에서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 나바스 골키퍼가 보여준 선방 능력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맨유에서 공격수 엘랑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맨유에서 그닥 엘랑가 선수가 보여준 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되지가 않고 기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레넌 존슨이나 타이오 아오니 같은 공격수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 타이오 아오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의조 선수도 노팅엄에 있긴 하지만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에 비해 홈팀 아스날의 경우는 굵직한 선수들의 영입을 마쳤습니다. 웨스트햄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데클란 라이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네덜란드 국가대표 수비수이자 아약스의 위리엔 팀버 또한 첼시에서 카이 하베르츠 선수까지 영입을 마치면서 기존 선수들의 추가적으로 굵직한 선수들 영입을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 리그 개막전 아스날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노팅엄의 개판 수비 라인에는 특별한 영입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맨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의 승리로 기세가 확실히 오른 아스날이 쉽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웨스트햄. 자, 우선 원정팀 웨스트햄의 경우 최근까지도 0입 말 그대로 숫자 0입인 상황이었지만 데클란 라이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아약스의 미드필더 에드손 알바레즈 선수를 영입을 마쳤습니다. 맨유에서 맥과이어 선수도 영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요. 결과적으로 웨스트햄은 핵심 미들 자원인 데클란 라이스를 아스날로 보냈고 공격수의 스카마카 선수도 아탈란타로 보냈는데 파케타 선수까지도 맨시티에서 원한다고 오퍼를 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웨스트햄에서 파케타만큼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반대로 홈팀 본머스의 경우는 게리 오닐 감독을 경질하고 라요 감독이었던 이라올라 감독을 선임을 했죠. 본머스에서 잘린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으로 3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본머스는 인터밀란에서 라두 골키퍼 영입을 했고 디나모 키유의 센터백 일리아 자바르니, 사스올로의 공격형 미드필더 하메드 트라오레, 알크마르에서 레프트백 밀로스 케르케즈 선수, AS 로마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서 임대 생활을 하던 공격수 클로이베르트, 리옹의 공격형 미드필더 로맹 파브로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 감독부터 선수까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본머스의 새로운 감독인 이라올라 감독
감독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점과 새로운 선수들이 많은 만큼 짧은 시간 동안 본머스의 팀워크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점, 그리고 원정팀 웨스트햄 역시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빠져나가긴 했지만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꿀맛을 봤던 파케타, 안토니오, 포르날스 같은 공격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선수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팀워크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본머스보다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루턴 타운. 자, 브라이턴은 와포드의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의 영입을 마쳤고 도르트문트에서 미드필더 마흐무드 다우드 선수, 리버풀의 제임스 밀러 영입을 마치면서 맥 알리스터가 리버풀로 떠나고 카이세도 선수가 떠난 중원의 공백을 메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골키퍼 역시 로베르토 산체스 골키퍼가 첼시로 이적하게 됐기 때문에 안더레유트에서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던 베르브리엔 선수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적절한 보강을 마쳤다라고 보여져요. 상대팀 루턴타운의 경우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2014년 4부 리그에서 2018년에 3부 리그, 2019년에 2부 리그로 올라왔고 2023년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하면서 31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고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그나마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친숙한 이름 로스 바클리 선수를 최근에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턴타운의 1군 선수단 모든 선수의 주급을 합쳐도 루카쿠 선수의 주급에 반도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 6위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기록한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승격팀이 브라이튼 원정을 가서 이변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브라이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에버튼 대 풀럼. 자, 에버튼은 지난 시즌 강등이냐 아니냐 마지막까지 똥줄을 타게 했던 팀이죠. 어쨌든 에버튼은 자유계약으로 38살 노장 애슐리영 선수를 영입을 했고 단주마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해서 개막전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특별한 영입은 눈에 띄지를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측면 윙어인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개막전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개판이었던 경기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풀럼은 울버햄튼에서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를 영입을 했고 사우디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던 미트로비치 선수는 풀럼이 내보내주질 않아서 이번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이 되면서 경기에 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닥치고 이번 시즌은 풀럼에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약스에서 센터백 케빈 베시 선수 영입을 마쳤고 추가적인 영입은 아직 없지만 기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주축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이 승리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풀럼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브랜드포, 에스턴, 첼시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지만 에버튼은 스토크시티, 볼턴, 위건 같은 하부리그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나 1점 차 꾸역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에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고 폴더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 뉴캐슬 대 에스턴. 자, 우선 뉴캐슬은 생막시맹 선수를 사우디로 보내면서 강등되는 레스터시티에서 하비 반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강등된 사우스햄튼에서 라이트백 리브라멘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알짜배기 영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비 반스 선수는 벌써 8월 7일에 있었던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적응 기간 따위는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 적응을 마쳤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AC 밀란의 산드로 토날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기마랑이스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확실히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정팀 아스톤빌라는 분데스리가에서 알아주는 레버쿠젠의 윙포워드 무사디아비 선수를 영입을 했고 강등되는 레스터시티에서 유리 틸레망스 선수 영입을 했죠. 그리고 비아레알의 핵심 수비수 파우토레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미들 수비에서 한 명씩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의 영입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선수들의 개인 능력치나 뉴캐슬의 홈 개막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뉴캐슬 사이드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이점으로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원정팀이 승리한 적이 없었다라는 특이점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토트넘.
자, 브랜드포는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가 토토를 오지게 하는 바람에 징계를 먹고 내년 1월 16일까지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때문에 지난 시즌 막판에 토트넘 홈 경기에서 브랜드포가 이반 토니 없이 이기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은베우모 선수한테 멀티골, 요하니 위사 선수까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개털렸었죠. 그만큼 이반 토니 선수가 없어도 저력이 있는 브랜드포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브랜드포의 주전 골키퍼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아스날 이적으로 인해서 프라이부르크에서 마크 플레켄 골키퍼 영입을 마쳤고, 울버햄튼에서 센터백 네이선 콜린스 선수, 프라이부르크에서 우측 윙어 케빈 샤데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원정팀 토트넘은 해리케인 선수가 리그 개막 직전이 돼서야 드디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확정됐죠. 리그 시작 직전이라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에 스트라이커 알레오 벨리스 선수 영입을 마쳤고, 볼프스부르크의 수비수이자 네덜란드 대표팀 차세대 센터백 미키 판더벤 선수 영입도 마쳤기 때문에 다이어의 부잉신 같은 수비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레스터시티에서 제임스 메디슨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프리시즌에도 뛰어난 경기 감각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194cm의 비카리오 굴리엘무 골키퍼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토트넘인데, 프리시즌 때 보여준 경기 스타일을 볼 때 수비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측면 공간을 활용한 컷백 스타일의 공격을 자주 쓰는 걸로 봐서 경기는 일단 보기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브랜드포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RC 셀타 대 오사수나. 자, 우선 양팀의 상대 전적상으로 볼 때 오사수나가 RC 셀타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한 적이 작년에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RC 셀타 홈에서의 경기는 오사수나에게는 많이 힘들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RC 셀타의 경우는 특별한 큰 영입은 없었고, 오사수나 역시 베티스에서 공격수 라울 가르시아 선수를 영입을 했으나 아무래도 부디미르 선수의 나이가 33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젊은 백업 공격수 영입을 마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수 요한 모이카 선수를 비아레알에서 임대 영입을 한 점도 한 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특별한 영입 없이 오사수나가 아실셀타 원정에 가서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팀 모두 최근의 프리시즌 경기들을 볼 때 알실셀타의 경우는 최근 3경기 연속 실점이 없었다라는 점, 오사수나는 승패 관계없이 3경기 연속 실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볼 때 좀 더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알실셀타의 승무 투픽이면 이 경기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실셀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첼시 대 리버풀. 자, 일단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이 컵 경기 포함해서 6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7경기 연속 무승부가 나온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는 선택을 못할 것 같고, 사실상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이 오면서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다 팔아버렸고, 공격 자원인 니콜라스 잭슨 선수와 은쿤쿠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은쿤쿠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대에 오르기 때문에 최소 4개월 정도는 출전을 하지 못하죠. 저는 이것만 해도 첼시의 큰 악재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리버풀의 경우는 디오구 조타, 누네즈, 왼쪽에는 루이스 디아즈, 오른쪽에는 살라가 있고, 헝가리 베컴, 소보슬라이 선수를 라이프치히에서 영입을 했고, 브라이턴에서 맥앨리스터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이 기대가 되는 리버풀이죠.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딱 변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첼시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은쿤쿠 선수의 부상 이탈이 너무나도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브라이턴에서 첼시로 이적이 유력했던 카이세도 선수를 리버풀이 막판에 1840억을 처발라서 영입을 하면서 영입 대결에서도 리버풀이 첼시에 승리를 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첼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14번 경기 헤타페 대 바르셀로. 자, 우선 이 경기의 경우는 전력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팀들의 대결이고, 헤타페의 경우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었던 공격수 에네스 위날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중원에서 경기당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고 어시스트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루이스 밀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팀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가뜩이나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맨시티에서 중원 자원인 일카이 구원도안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로메오 선수도 돌아오면서 중원 자원의 뎁스를 늘렸죠. 덴벨레 선수가 아마 곧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안수파티 같은 공격 자원들과 가비, 대용,
페드리, 곤도안 같은 중원 자원들이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퇴장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만 없다면 무난하게 바르셀로나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토토 승무패 14번 경기에서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미출현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정배당이 뜰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헤타페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